여러분이 접속해 있는 이 플랫폼, 바로 미국의 구글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에서 TV와 라디오, 잡지와 신문 등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를 누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유튜브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2005년 처음 시작되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찰나의 순간에 인기를 얻으며 뉴미디어의 대표주자로 사랑받고 있는 유튜브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튜브는 원래 2005년 2월 페이팔의 직원이었던 채드 얼리와 스티브 첸, 조드 카림 3명이 창립한 회사인데요. 유튜브가 처음 시작된 건 조드 카림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 2월에 열린 미국 미식축구 슈퍼볼 대회에서 자넷 잭슨이 가슴을 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드는 그 동영상을 구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죠. 조드뿐만 아니라 채드와 스티브도 동영상을 손쉽게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게 바로 유튜브였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3명의 멍청이들은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데이팅 어플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겨난 초창기의 유튜브는 데이팅 어플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망해버렸고 결국 동영상 플랫폼으로 업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 셋이 유튜브를 만든 지 18개월 후인 2006년 10월 구글은 16억 5천만 달러의 금액으로 유튜브를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의적인 의견들도 많았지만 지금의 결과물은 구글이 옳은 판단을 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죠. 오늘날 91개가 넘는 국가에서 동영상 플랫폼의 최강자로 군림한 너튜브는 원래 당신이라는 단어와 튜브, 텔레비전의 합성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LA나 베를린, 도쿄 등의 대도시에는 유튜버가 촬영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촬영 스튜디오, 시청각 감상실, 회의실 등의 장소가 있고 유튜버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구독자가 1만 명 이상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1년 만에 성공적인 엑시트를 해냈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구글에 인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부터 유튜브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유튜브를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유튜브만한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했죠. 유튜브가 거대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과 LTE의 보급입니다. 아이폰 3GS나 아이폰 4 같은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유튜브의 규모가 지금만큼 크진 않았는데 이후 LTE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유튜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사람들은 유튜브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의 닐슨이 조사한 통계치에 따르면 1분당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은 400시간 정도, 하루에 업로드되는 영상은 시간으로 따지면 66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 가능한 이야기겠죠.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니 아마 업로드되는 영상의 수도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구글 자체 연구에 따르면 2025년에 32세 이하 2명 중 1명은 케이블 TV 등의 전통적인 TV 서비스를 시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그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TV나 신문이 아닌 유튜브에서 보고 있죠. 덕분에 TV나 신문, 잡지와 관련된 회사들은 피똥을 싸고 있고 그들 또한 유튜브에서 환상의 똥꼬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광고 수입입니다. 유튜브가 광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광고주들의 돈이 유튜브로 몰리기 시작했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몰리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애플의 iOS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앱스토어였죠. 앱스토어에 좋은 앱을 만들어 올리면 수익의 일부분을 챙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앱 제작자들이 자발적으로 어플을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렸고 이로 인해서 앱스토어의 생태계가 커져 다른 사용자들을 끌어모은 건데요. 유튜브도 이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결과 유튜브는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자체의 가치는 1,500억 달러, 2022년 5월 환율로 189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에뜨주라는 동영상을 처음으로 올렸을 때와 비교해보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따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각종 테러 영상, 아동 포르노 영상 등의 광고가 붙었고,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이 광고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서 광고주들의 유튜브 광고를 보이콧하기 시작한 건데요. 덕분에 동영상 잘 올리고 있던 다른 유튜버들까지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수익 창출 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명목은 이상한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성실한 유튜버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죠. 유튜브가 성공하게 된 이유 또 한 가지는 바로 시청자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나는 축구를 보고 싶은데 공중파에서 축구 중계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으면 과거에는 잡지를 사서 보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면 보고 싶은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년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오니 본인이 좋아하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이전 인터넷에 업로드되었던 정보들보다 한층 더 심화되고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교수 같은 기존의 권위자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장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민주주의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튜브가 기존의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기존의 권위를 내려놓고 활발하게 유튜브 동영상 만들기에 뛰어들면서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은 더 다양해졌죠. 이제는 빙이나 야후,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보다 훨씬 더 유명해져 버린 유튜브, 당분간은 그 힘을 과시하며 건재하게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다.